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예, 동향이 이래요. 하반기 동향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채용 좀 늘었고 중소기업은 줄었으나 9월에 채용이 집중되고 있고 내년은 알 수 없다. 자, 이런 이제 동향 아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용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 9월에 일단 집중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지금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스펙을 맞춘다는 생각이면 잘못되셨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입사 지원을 한다라는 전략이 저는 채용시장의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선수 관점에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강해서 10월에 나오는 기업, 11월에 나오는 기업을 하겠다.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13년 전에 이 업종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스펙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에서 스펙을 모르면 학생이 아니죠. 왜 그렇게 쓰시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은 스펙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필터링 조건이라는 게 맞습니다. 서류 전형의 필터링 조건인데 그 필터링 조건이 신입사원 경우에는 몇 가지가 되지 않죠. 뭐 출신 학교, 학점 자격증 등등의 이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입사 지원자들, 뭐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 이렇게 정렬을 해요. 순서를 세우다 보니까 서류 전형에 패스권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필터링, 필아웃을 해내는 조건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기업별로, 그 다음에 모집 분야별로 그 조건과 준비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크루트 컨텐츠로는 많이 지금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하반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를 일단 하시고 오늘은 제가 개요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많이 본다. 통계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밑을 보세요. 모든 항목 균등. 답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비중적으로는 다른 저기들보다는 자기소개서 비중을 많이 본다. 근데 이 얘기는 대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 스펙이 거기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신 학교의 가점 비중을 10점을 주고 영어를 9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균등하게 평균적으로는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항목 기준으로 보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견기업은 학교를 좀 본다고 이제 응답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아시겠지만 투입 바로 즉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높겠습니까? 전공 학과이죠. 이렇게 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입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내 전공과 학과에 맞춰서 가는 게 입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가려면은 그 기업의 CEO나 이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신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가시려면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 조건에 뭐 이렇게 좀 미달해서 그 조건을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현재 내 조건에 맞춘 기업의 규모와 업종과 이런 것들을 좀 크로스를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기준으로 보면 제가 특이사항만 집어드릴게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았고요. 전기전자하고. 그 다음에 학점을 많이 보는 데는 어떤 데들이냐면 좀 성실한 사람 좋다, 책임감 있는 사람 좋다 이런 업종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런 데는 기계철강, 조선, 기타, 제조, 석유화 이런 데들은 학점을 많이 보고요. 자기소개서 볼까요? 금융, 물류운소, 그 다음에 식음료, 정보통신 이런 데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죠. 그러나 업종들 중에서도 전공학과 지식 수준에 대한 경험치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데들이 있죠.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 뭐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과가 아니면 가기 어려운 업종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업종을 좀 선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삼성, SK텔레콤 등 이런 필터링 절차를 없애고 필터링 자체를 하지 않고 아시죠? SSAT 같은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면접 대상자들을 골라내는 방식들이 기업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래서 기업들이 이 필터링 조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10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토플도 많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토플 점수도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고요. 근데 요즘은 공사 예를 들면 대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친구들 에버리지가 900점까지 토익의 경우는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에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고심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 예. 자기소개서는 에세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영어 스피치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과거의 팩트에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주장이나 선언이나 진술을 뺀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에세이가 아닙니다. 길어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으로 이제 영어 말하기 스피킹 시험들을 치는 데들이 많고, 이것도 중견 중소기업들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예, 그냥 시험 점수만 제출받아서 보는 데들이 있고, 대기업들은 그러나 실전 테스트를 직접 이제 하기도 하거나 점수를 제출받기도 하는데, 공인 어학 성적 이외에도 최근에 추이는 네, 말하기 시험을 많이 본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십시오. 82.5%가 인적성 검사나 직무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시려면 인적성이나 직무 능력 검사를 한 번씩 해보고 가시면 긴장감이 줄겠죠. IQ 테스트도요. 자꾸 보면 올라가요. 예. 적성검사도 사실은 그런 타당성의 오류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나 직무능력 검사를 통해서 필터링에 참고를 하거나 배치에 참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접은 갈수록 비중을 높여가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의 필터링 조건이나 인적성이나 직무능력 검사의 한계를 마지막 관문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도요, 보는 면접관에 따라서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들이 복잡하게 해서 오류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면접 이러면은 성실하고 전문 지식 있고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죠. 조직의 부합도나 열정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 기업에 근무 배치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나, 오래 갈 수 있나, 이것이 면접의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가외 수업을 받으신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무진 면접은요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진 면접이라고 하면 1대1 방식으로, 중견이나 중소기업 가면은 1대1 방식으로 둘이 앉아서 보거나 뭐 2명이 앉아서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방식으로 보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또 면접관들이 앉아있죠. 이런 방식의 면접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차나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기업들이 자꾸 복잡하게 이제 하는 면접의 방식들 중에 하나가 토론, PT 면접, 심층 면접, 합숙 면접, 블라인드 면접, 저희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주인 선발대회 때 제가 스트레스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기업에도 요즘 그런 스트레스 인터뷰를 도입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대단히 놀랬거든요. 이 정도까지 기업들이 면접에 대한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면접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긴장도도 덜 하실 뿐더러 얘를 왜 보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낫겠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크루트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유형별 이제 면접 족보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챙겨보시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업별로도 틀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 업종별로도 다 틀리고 기업별로도 다 틀리고 심지어 직무별로도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한테 좀 커스터마이징 된 이야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면 제 이야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허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취업 컨설턴트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조언을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채용 방식도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면 합숙 면접을 봤는데 올해도 합숙 면접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합숙 면접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 기업은 그 해에 예를 들면 경영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채용 비용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인크루트가 준비한 세 번째 채용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SNS, 뭐 소셜 네트워킹, 뭐 요즘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소셜 쇼핑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뜬다고 이제 요즘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 채용 시장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정보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업종별, 직종별,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누가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틀리고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질문인데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네. 정보죠. 정보.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죠. 네. 그러면 증권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증권가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럼 다 대박이게요? 네. 아니죠. 내부자 정보가 가장 정확하죠. 인크루트에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내부 직원들이 제일 잘 알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채용 희망 기업의 입사 조건이라든지 입사에 유리한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조건에 갖추고 있는 기업의 근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채용시장에 SN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대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중견이나 중소기업은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채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크루트의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광고 많이 해요. 예, 그러나 그것은 플랜 B죠. 플랜 A는 뭐냐면은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 추천해. 후배들 데리고 와. 이게 1번이에요. 네. 내부자 추천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용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형평성이나 이제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대개는 이제 공개 채용 방식을 많이 도입은 하고 있죠. 그러나 올해 바뀌었죠. 예, 올해부터 많은 변화, 작년부터 이제 많은 변화 중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정규 신입사원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인턴을 통해서 정규 사원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자, 내가 전략입니다. 내가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생각하신다면 인턴으로 그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예, 대개 인턴 입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인턴으로 입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업에 서바이벌 하느냐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누구 문제? 내 문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더 준비하셔서 스펙을 높이는 것보다는 1년 동안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스펙을 올려도 그 기업에 갈 확률은 낮지만 내가 그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해서 인턴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공개 채용 때 입사 지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플랜 B가 생긴다는 거죠. 뭡니까? 경력이 쌓이죠. 뭡니까? 그 회사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추천 입사라는 걸 할 수가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신입사원들이 한 가지만 바라보시죠. 광고만 바라보시고 그 광고에 내가 입사 지원할 수 있는 조건만 따지시고 그리고 대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을 하시죠. 그것이 극복되기를 인크루트는 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인터넷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맥인데요. 프레젠테이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처럼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잠깐 캡처를 해왔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나 엠넷미디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채용에 있어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인맥을 통한 채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맥을 통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종의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서류 전형하고 면접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기업이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인크루트는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채용은
단순히 잡보드의 광고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SNS 인맥이라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주변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LG 일렉트로닉스의 LG 전자의 이제 인맥 홈을 가지고 왔는데 개인 홈을 가져왔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와서요. 저희 사용자와 소통을 합니다. 예. 뭐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광고로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묻거나 게시판에 올려도 답변 잘 안 하지만 네트워킹 한국 사람들 성향 잘 아시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은 조심을 합니다. 예. 물어서 답변하면 안 해주면 본인이 찝찝해해요. 예,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SNS가 한국 인터넷 마켓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도 획득하실 수가 있으시고 심지어 인크루트에는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할 때 입사 서류를 받는 서류 전형자의 이제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릴레이션십이 표현이 돼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1촌이다. 내지는 한 달이 걸면 아는 2촌이다. 내지는 3달이 건너면 아는 뭐 3촌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내가 입사 지원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2촌, 3촌들한테 에이 이래서 나 이 사람한테 추천해줘. 이래서 추천 입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나요? 큰일이네. 예. SNS 채용, 이걸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셜 채용이라고 해야 될지, SNS 채용이라고 해야 될지, 인맥 채용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정립된 이제 이 용어가 좀 없어서 조금 저도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SNS 채용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천 채용이라는 것을 인터넷과 모바일과 같은 이런 플랫폼에 앉혀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맺은 인맥이 채용 광고를 올리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하고 인맥 관계이기 때문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보다 정확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류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팁이 주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가 있겠죠. 이게 SNS 채용이라는 것의 핵심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이 제3의 모델로 채용시장에 또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지금 뭐 트위터니 인크루트 인맥이니 이런 데서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있으니 신입사원들도 신규 입사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 입사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스펙에 대한 정보의 준비 기간 뭐 이제 이런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죠. 오늘 저희가 4분을 초대를 했어요. 이 4분이 기업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저희 이제 SNS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들하고 대단한 인맥을 연결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8회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의 핵심 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남들과 다른 취업 전략을 오늘 이제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